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. 그게 무고죠. 아니 그리고 내가 제일 짱나는 건 뭔지 알아요? 건을 하는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억울하면 그냥 가면 되지. 죄를 저질렀으니까 변호인 선임하는 거 아니야. 근데 혼자 가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좀 해줘요. 사건을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이라도 해달라고. 네,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. 네. 변호사님 이거 최근에 그 동탄 사건이 조금 많이 이슈가 됐거든요. 예. 처음에는 남자가 엿봤다. 예. 근데 애초에 진술과 CCTV가 완전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근데도 경찰들은 이 피해자 남성에게 그냥 다가가서 약간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이미 특정을 해버리고 이제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요 동탄 사건은 저도 피디님한테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뭐 기사로만 잠깐 보긴 봤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는 생각하잖아요. 우리가 내가 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요. 아니면은 피해를 안 당했는데도 그냥 냈다 그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아요. 피해를 그래도 당하고 그렇죠. 기본적으로는 그게 많잖아요. 이게 경찰이 잘못하긴 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하니까 신고를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허언증 또는 뭐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를 무고할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데 경찰이 처음에 사건을 접수했을 때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. 뭐. 이 사건도 좀 그러니까 잘못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허위 신고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꼼꼼히 봤어야죠. 신고가 들어왔을 때. 그건 문제인 것 같긴 해. 경찰의 일이 그 꼼꼼히 봐오는 거 아닐까요? 변호사님? 이거 그러하죠. 네, 그럽니다. 잘못했지 뭐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네. 처음에 이제 와서 피의자가 특정하고 할 때는 굉장히 말투나 이제 반말하고 그러니까요. 엄청 강압적으로 하더라고요. 네. 원래 근데 경찰 조사가 이렇게 강압적인가요? 같이 가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적은 잘 없어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경찰 조사 편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혼자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. 개인적으로. 변호사들도 수도 많고 좀 물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상담을 구하고 특히 성범죄 같은 거는 물론 이런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. 아니 억울하면 그냥 가면 되지. 뭔가 지금 죄를 저질렀으니까 변호인 선임하는 거 아니야. 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. 그 너무 옛날식 생각이야. 특히 성범죄는 정말 가벼운 게 없으니까 다행히 잘 사건이 원래대로 잘 풀렸으니까 다행인데 우리 이전에 왜 그 고모부인가? 네. 예, 고모부가 원래는 조카 성폭행한 건데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쓴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뒤집어 쓰리라는 법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성범죄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이거 되면은 그 평생 이거 좀 거시기 하잖아요. 근데 혼자 가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. 아니 근데 아까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 그 중에 예. 떳떳하면 가만히 뭐 네. 죄인진 애들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거다. 네. 그 말을 네.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. 근데 그 경찰은 지금 욕하고 있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그 처곡기는 양반인 그 양반도 네.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사건이 이상하게 꼬일 뻔했잖아요. 그쵸. 본인 때문에 또는 사건 좀 제대로 안 살펴보고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누군가는 바로 잡아줬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안 했는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. 사실 녹음을 안 했으면 이 친구의 억울함이 사실 더 오래 걸리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찰 조사에 가서 녹취를 해도 괜찮나요? 내가 몰래 녹취를 하면 안 되죠. 당연히 그거는 수사 과정이나 어떤 재판 들어가서 이런 건 녹음하면 안 돼요. 근데 경찰 조사를 할 때는 그러면 가서 원래 항상 그걸 물어봐요. 영상 녹화할 거냐? 영상 녹화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.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나요? 네네. 그러니까 어떤 수사든 뭐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조금 뭐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서 수사를 중단하고 그냥 영상 녹화 해달라고 하면 돼요. 변호인하고 같이 안 갔으면. 그쪽에서 영상 녹화를 해주는 거는 괜찮아요. 근데 내가 몰래 녹음하는 건 안 돼요. 사인들 사이의 녹음이야. 그거는 내가 대화 당사자면 괜찮죠. 근데 그런 수사 과정 내가 검사 또는 경찰하고 수사하는데 그거를 몰래 녹음하는 건 그건 당연히 처벌됩니다. 저도 같이 이제 경찰 분들한테 고소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진짜
사건이 와 이거 사건 두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. 아니 그리고 내가 제일 짱나는 건 뭔지 알아요? 경찰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사건은 앞으로 빼든 뒤로 빼든 옆으로 빼든 빼기만 빼면 된다. 어쨌든 이제 업무가 들어오잖아요.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, 그러니까 관할이 맞는지, 그 다음에 이게 뭐 다른 데 접수가 돼 있는지 아닌지, 그러니까 합의된 범죄인지, 원래는 뭐 공소권이 없어서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지,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거부터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데,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해도 문제가 없거나 또는 요 좀 여기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안 하려 그래.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 그래. 그 사건을 자기는 이제 넘기면 되니까 딴 데다가. 그러니까 이송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진짜 좀 많이 느끼고, 수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기소와 불기소를 이제 송치와 불송치를 나누는 경우보다도 형식적으로 어떻게든 안 되는 것부터 찾으려고 하는, 맞기는 맞는데 좀 과도하다라고 느낄 때가 좀 많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또 진상들도 많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 느끼지만 요즘 많이 민주화돼서 여러분들이 경찰에 가서 큰 소리를 엄청 많이 내요. 특히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많아. 예. 그 저기 아줌마 아저씨들 포함해서 뭐 좀 막무가내이신 분들, 어르신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면 또 경찰도 대응하기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. 그리고 또 막 좀 불필요한 민원 전화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요. 필요해서 전화하는데도 전화를 진짜 안 받으니까 환장하겠어. 오늘 화성 동탄에서 있었던 그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문제가 됐던 그 성범죄와 무고가 엮여 있는 사건, 무고도 입건을 했다고 하죠. 네. 이건 할 거라고는 하는데. 네네. 근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 보여요. 그래서 입건을 하는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입건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긴 해요. 본인이 잘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맞다 이건 거야. 거짓말한 거 내가 맞다 이렇게. 그럼 죄는 되는 거죠. 무고 돼요. 그래도요? 네. 자기가 자백하고 이게 봤거든?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. 그 사람이 그게 아닌데,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거짓말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무고죠. 보세요. 저번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. 혼자 그렇게 자신 있게 가시지 말라니까요.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분들 꼭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처 방법을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웬만하면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. 이 사건을 봐요. 같이 갔으면 뭐 괜찮았지. 네, 이상입니다.